HD. 아래가 뭐더 풍성해졌네요. 그치? 여기 오늘 강의할 때 동영상 찍어주려고. 아, 그래. 관장님이세요? 네, 그래. 처음 할 때는 우리가 해갖고. 안녕하세요. 지금 뭐예요? 목판은 지금 반대로 지금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똑바로 지금은 나오고 똑바로 그렇지, 나오는데 다음에 거꾸로 있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거꾸로 그대로 나오고 처음에 올 때. 그러면 맞은 발견이 어렵고요. 똑같이 나오고 상태니까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봐야 이게. 그래야지 제대로 나오는데 이대로 된다. 그것만 보시고 다음에는 잘 읽으려면 직접 목판 처음. 저 유리창에 갖다 대고 여기 있는 거. 제일 처음에 쓴 어록은 저는 그 가톨릭 신자입니다. 신연수동에 가면 연수동 말고 이제 술집 많은 데를 사람들이 신연수동 신자를 붙였더라고요. 신연수동에 가면 360도 뺑뺑 돌아가면서 술집 가운데 들어있는 성당이 하나 있어요. 대명성당이. 아마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어느 성당을 다녀도 술집 속에 파묻혀 있는 성당은 폰이 돼 있고. 네. 네. 처음에 질 때는 그 지금 주교님 앞에 주교님이 와서 털을 잡았는데 술집이 없고 허벌판에 했어요. 밥만 있었는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짓고 나니까 술집이 들어서네. 그렇다고 그 술집 지면 안 되는데 할 수도 없잖아. 주님 같은 주님이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어록 1번을.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그걸 쓰고 싶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거를 쓰면 절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무신론자도 있고 뭐 종교 다 다르고 뭐 이슬람교 뭐 심지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안 쓰고 접고 이거를 슬쩍 바꿔서 해는 만 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해가 사실 뭐 매일 아침 해가 떠요. 내일 안 뜬다고 아무도 짐작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음 카페에 가서 열린 바다 네 글자를 검색하면 우리 중심거울 연구원처럼 카페가 떠요. 그게 한 10년 전에 회원이 한 14만이었어요. 카페 치고는 숫자가 회원 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올렸어요. 해는 만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백두산 문학에 등단했는데 거기도 올렸어요. 그랬더니까 같은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달기를 엄청 혹평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과학의 과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시의 시자도 모르는 사람이 올렸다고.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주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뭐 북박이 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얼마나 과학도 입장에서 한 마음이 많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또 댓글을 또 다 해명하는 글을 달아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태양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안다는 게 아침에 지고 저녁에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진다. 뭐 여름에 뜨겁고 뭐 여름에 고도가 높고 겨울에 별로 아는 게 없어. A4 용지 한 자도 진짜 못 채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갑자기 성철 스님이 생각이 났어. 아 진짜 훌륭한 스님이야. 위대한 스님. 진짜 저 혼자 진짜 박수를 치는 스님.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거기 할 말이 거긴 누가 있어. 그걸 누가 물어보고 잘 생각해봐. 끝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댓글에 즉시 이렇게 써. 말은 말이요. 글은 글이다. 딱 올렸더니까 거기다가 반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가 못 알아들으면 끝이고 내가 해는 만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너가 알아들어야지. 뭐 무슨 어쩌고 뭐 말은 말이요 글은 글이다. 제가 써놓고도 아주 심통했어. 야,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했냐. 그래서 이제 그걸 1번으로 썼고 2번을 거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썼어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시인들은 꼭 생각해. 시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과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은 무엇일까? 사랑하면 돈이, 미워하면 시궁이다. 여기 돈이라는 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유비 관우상비 그 돈에서 의형제 맺은 거. 그 돈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무릉돈인데 그야말로 기독교 입장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 낙원이죠. 동산. 사랑하면 단칸방에 살아도 돈이.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고 마르고 쫄아들고 없으면 차정숙 가정처럼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족하니까 또 여기도 또 살고. 그게 노출이 되니까 이제 대박이 터지고 뭐 그 6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끝날지 이제 봐요. 그리고 이 시궁이 지금은 보기 어려워요. 시궁을 주위에 시궁 찾아보세요. 아마 100m 안에는 시궁이 눈에 안 띌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시궁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음식물 그냥 뭐 버리는 시궁창에 실제로 뒤에도 종류가 많은데 시궁지라고 따로 있어요. 그 크기도 아주 작아. 시궁지는 시궁창에서 뭐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색깔도 더 새까맣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시궁이란 사실은 그 불가에서 말하는 나락이고 지옥이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시궁창에서 사는 그런 삶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2번째로 썼는데 지금은 한 1800까지가 넘게 썼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보여줬던 거 손주손녀. 예. 손주손녀.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네. 사랑은 흠을 모르고 미움은 정을 모르고. 이것도 제가 되게 쓴 어록이에요. 이런 걸 한 1800편 넘게 썼는데 이걸 제가 이제 사실은 1800편 됐을 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쓸 말이 없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약간 포기를 했어요. 욕심 같아서는 2000편까지 쓰고 싶어요. 2000편이 되면은 말하기도 좋아서 한국 기네스북에 도전했을 때 내가 어록 2000편 썼다. 내가 그 등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거는 암만 생각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써도 2000편은 안 될 것 같고 한 1830편을 썼으니까 뭐 1850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작이죠 그럼.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남의 거 베꼈다가 블럭에 올리면 돈 물어줘야 됩니다. 대단하시네. 예, 그래서 이제 인생이란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란, 아유 고맙습니다. 원래 유능한 강사는 이걸 안 마시는데 저는 뭐 목이 말라서 그 행복에 대해서는 그 제가 한 지금 7학년 4반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7학년이 될 때 지금은 매각되고 없는데 서울 그 남산 쪽에 힐튼 호텔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동난동에 6.25 때 태어났는데 그 강원도 정부산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4월 30일이 생일이에요. 4월 30일 날 태어나서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100일 전에 정선에서 그때 이런 차가 없었어요. 스타렉스, 뭐 K5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걸어서 100일이 되기 전에 걷고 뭐 이쪽 그 정선에서 해서 수안보 여기 충주 수안보를 지나서 문경세제 넘어서 그 영천까지 영천에 가면 은혜사가 있어요. 그 원장님이 그 사진 이제 보셨는데 은혜사라는 그 동네에 가서 피난살이를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탤런트 그 양홍 형님은 이제 뭐 한 저랑 7년 차이 나니까 양띠. 그래서 7살이니까 걸어가요. 저는 이제 없고. 그래서 수안보에 도착하니까 해가 이제 지고 저녁 때. 그래서 그 걸어오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빌어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느 한 집에를 무작정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나니까 진짜 하늘이 부으신 거지. 그때는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뭔지도 모를 때인 거죠. 자, 수안보 사람들이 피난 온다, 피난민이 몰려온다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실제로 피난민 중에 앞서가는 사람, 늦게 온 사람이 있는데 피난민을 보고 놀래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뛴 거죠.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는지 저녁을 먹고 밥을 차렸는데 놀래서 아마 그 주인도 엄청 승질이 좋거든요. 그냥 저녁상을 놓고 그냥 뛰쳐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 탤런트 형님이 7살이니까 그래도 기억이 났던지 저한테 얘기를 들려줄 때 문을 열고 보니까 밥상에서 김이 아직까지도 나. 김이 밥에서 김이 올라.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 수안보에 가면 저 혼자 들은 얘기인데 저는 뭐 전혀 모르고 들은 얘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 동난동이 그 친구 한 20명이 개모임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60회 되전에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70이 되면은 우리가 단체 칠순년을 하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6.25 때 죽은 친구들도 많고 살아남는 게 대단하지 않느냐. 실제로 죽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 좋다. 10년 동안 돈을 냈어요. 그 1년에 20만 원씩. 그러면 10년이면 200만 원이에요. 20명이니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을 가지고 힐튼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주동자
주모자가 이제 그 2대 그 평생학습관 뭐 이렇게 평생학습 담당하는 그 교수 친구가 한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주동이 돼서 이제 이렇게 칠순잔치를 하고 대모임을 하는데 날 보고 너가 시인이니까 그 행복에 대해서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교수다 보니까 이제 강의할 때가 이제 많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평생 학생을 주제에 와서 전국을 다 이게 그 축제에 와서 시청을 하는 자 이거 행복에 대해서 써가지고 그러니까 명색이 시인이라니까 아니 나는 행복은 너무 주제가 어려워서 못 써.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 좋다 쓴다. 마음속으로 이제 두 번 잡고 이제 써서 보는 거지. 썼어 행복. 써서 이 친구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주기 전에 내가 읽어보니까 좀 잘하라는 뜻이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행복도 이를 또 쓰는 거예요. 또 썼는데 역시나 또 3을 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래서 계속 쓴다. 마음에 들 때까지. 행복 100까지 썼어요. 몇 가지 썼어요. 아까 그 3, 1번서부터 5번까지 쓴 것처럼 100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드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갖다 주고 이제 결혼할 때 축시를 해달라고 해요. 친구가 이제 며느리 본다. 그러면 이제 축시 낭송했어요. 결혼식장에 뭐 여러 번 가보시고 뭐 이제 이렇게 원장님처럼 뭐 이렇게 그 주례도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러지만 대개는 축가가 있어요. 어쩌다가 축시가 있어. 축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축시가 많지 않은 이유는 이 정도 돼요. 시인이 끝내고. 직접 저 앞에 가서 방송할 때 쓸까? 의미가 있는 거지. 저 서보셔. 유명한 편집 될지 안 될지는 김성월 몰라. 씨, 그럼 여기 잠깐 서. 뭐 정지영 씨, 참수 그거를 방송해도 훌륭한 시가 되지만 의미 있는 거는 시인이 쓴 작가가 이쁘겠지. 직접 발표할 때 의미. 그래서 축시는 어쩌다 있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직접 낭송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시로 이제 낭송하는 게 낭송해 주는 게 제가 3편이 있어요. 하나는 행복, 하나는 이제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 하나는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 이렇게 3가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축시를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행복 쓸 때 행복에 대해서 쓴 건데 행복이란 영원히 공유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썼어요. 짧은 시. 시는 이렇게 긴 시도 의미가 있죠. 버섯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짧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연탄을 소재로 한 쓴 시 있죠. 연탄재 함부로 쳐진 거라. 저는 언제 뜨거워 본 적이 없어요. 신동엽 씨가. 그 의미만 함축되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그 공감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고 멍멍한 마음만 전달이 됐으면 훌륭한 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원히 공유하는 사랑이라고 왜 표현했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할 때까지 사랑은 그러나 이 사랑이 정말로
이렇게 소나무 청솔처럼 또 그침이 없고 흘러가는 남한강 물줄기처럼 또 우리 호암동에 가면 북바위처럼 이렇게 변함이 없는 사랑이 의미 있는 행복이지. 제주도 여행 가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 이거는 사랑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뭐 한 사람은 충주에 있고 한 사람은 한글 박물관에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뭐 북경에 가 있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 그게 공유됐을 때 영원히 공유되는 사랑이 행복이다. 그 두 사람이 공유가 깨어지면 그건 행복한 사랑이 아니다. 형제지간, 가족들 간, 이웃도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명절, 음식, 순서, 부정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헤어졌을 때 엘리베이터에 같이 만나는데 불편하고 그건 사랑이 공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고 나서도 살았을 때까지는 공유되고 좋았어. 근데 죽고 나서 아우 사흘도 지루해. 그래서 무덤 앞에서 부채질을 이거는 공유된 사랑이 아니야. 헤어지고 나서도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내가 생을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날 때까지 그렇게 공유된 사랑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집사람 얘기를 꺼내줘서 나 잊어먹고 못할 뻔했네. 내가 컴퓨터에 앉아서 어록스 김상석 박물관 관장님 이름 사명지 쓰고 이렇게 뒷카시 쓰죠. 그러면 집사람이 하는 얘기겠죠. 시를 쓸 시간이 있으면 설거지를 한 번이라도 더 해요. 엄청 쪼그라듭니다. 엄청.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밀렸다 이러면 제가 가서 얼른 합니다. 그것도 쉽네요. 근데 그 신혼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퇴직하기 전까지 설거지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야 이게 퇴직하고 뭐 갈 데 없고 빈둥거리니까 그 다음에 요새는 기본적으로 설거지, 방청소, 세탁기 돌리는 거 돌리기만 하면 널지요. 널었나요? 개야지요. 됐으면 이제 넣어야죠. 옷장 속에. 살림남이시네. 아이고 뭐 가스 갈되면 적어서 뭐 해야지. 다 하시네요. 아이고 뭐 집사람 피곤하다 그러면 끝나는 게 그냥 그 뒤에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최근에 뭐 목이 마르네 이러면 캔맥주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장 볼 때 맥주 꼭 갖다 냉장고에 채워놔요. 그거 없으면 절대 난. 두 분이 드세요? 아니 저는 술 끊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저는 커피 마시고. 집사람은 맥주 들고 집사람 때문에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사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자 다음에 만날 때 과제는 이제 욕심 겉에서는 삶도 좋고 삶이란 사랑이란 인생이란 행복이란 이 네 가지를 세 가지 아니고 삶이란 사랑이란 인생이란 행복이라는데 삶은 제가
오늘 5개 줄을 다 했고 삶은 빼고 사랑, 인생, 행복. 예, 사랑, 인생, 행복을 한 가지라도 뒷가지를 써서 이렇게 발표하시고 제가 말하는 욕심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사랑, 인생, 행복에 대해서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하여튼 이렇게 써서 글자를 써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프린트에 이렇게 뽑아서 아까 그랬처럼 뽑아서 이제 원장님한테도 보여주고 저한테도 보여주고 여기에 그 회원들한테 카메라 그 사진에 네. 글씨 집어넣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다 집어여가지고 아주 고맙습니다. 그거를 여기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계가 없는데 5시예요. 시간 됐어요. 5분 남았어요. 요걸 마치기로 하고 요거 마친 다음에 그 그림 속에 글자 넣는 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